이제 우리가 디지털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의 디지털, 오늘의 디지털, 어디 오늘도 찬뚱 브라더스가 찾아왔습니다. 양찬성 프로 나오셨고요. 저는 이찬호입니다. 자, 오늘은 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모이지 마라, 뭐 회의도 원격으로 해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근데 땀을요. 땀을 좀 닦고. 양찬성 프로가 사실은 그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고 지금 급하게 서울에 상경하느라 조금 이제 식은땀도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 파란색을 입을 걸 잘못했네요. 네. 아, 파란색 쪽인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지금 화상회의인데 양찬성 프로가 있었던 곳은 화상으로 뭘 하기가 참 애매한 적이잖아요. 선거운동이나 이런 건. 그렇죠. 비대면 선거운동이나 아니면 뭐 언택트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아무래도 특히 또 후보자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서로 뭐 이렇게 악수하는 거 뭐 이렇게 하긴 하던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게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외국계 그 회사 해갖고 외국 현지에 있는 본사랑 뭐 여기 한국에 있는 지사랑 할 때 그럴 때나 이렇게 화상회의 해야지 사실 우리가 화상회의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몇몇 있는 외국계 회사 들어가면 방 이름이 거기 있는 회사, 지사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 있거나 뉴욕이나 이렇고 좀 더 뭐 가까워지면서는 뭐 재밌는 이름 아니면은 뭐 사내 공모전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들어가면 항상 있는 게 큰 이제 모니터나 아니면 이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아예 큰 회의장 같은 건 아예 엔지니어를 따로 둬가지고 소리 오디오를 페이스북 코리아는 아예 그렇게 해서 뒤에 엔지니어 이게 저희 거보다 훨씬 큰 걸로 좋은 걸로 해가지고 전세계가 우리 거는 이제 강남에서 제일 좋은 편에 속하고 거기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이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했었죠. 굉장한 논리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줌 얘기가 엄청 나왔잖아요. 줌 얘기가 엄청 나와서 사실은 저희 대표님이 지난주에 또 모임을 하나 하시는데 뭐 중국이나 외국에 계신 멤버들까지 다 이 줌으로 연결을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술 마시면서 서로 화면 보면서 막 건배하고 막 이걸 해봤거든요, 사실. 근데 뭐 사람들은 말을 막 줌이 대박 났다 어쨌다 막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되더라고. 되고 이게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말을 많이 하니까 메인 화면이 나로 바뀌고 저쪽 중국에 계신 분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메인 화면이 그분으로 바뀌고 이게 막 이게 인공지능인가? 약간 그런 목소리가 커서 된 게 아닌가 싶지만 인공지능 목소리가 큰 걸 인식하는 것도 인공지능이겠지. 그래서 저도 줌을 이제 가끔씩 정말 도저히 만날 수 없다 정도 되면은 야 무료 화상회의 툴 중에는 제일 좋대 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 하고 이제 웬만하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 해서 하고 아니면 정 필요하면 이제 해외 나가 있으면 사실 화상회의라기보다 화상통화 스카이프 같은 거 이제 말하면서 보고 얼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거 이제 화면 공유 같으면 예전에 뭐 네이톤에서 화면 공유해서 같은 사진을 보는 것들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있었구나. 그것도 네이톤도 큰 의미에서 보면은 서로 화면 공유가 가능하고 얘기를 하니까. 네이톤 요즘도 네이톤 하나? 네이톤이 남아 있는데 주로 쓰는 데가 IT 쪽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아. 그렇죠. 카카오톡 때문에 그런가? 네, 카카오톡 때문에 많이. 네이톤이 이제 SK 자회사 하면서 넘어가면서 SK텔레콤에서 그때 논리가 뭐였냐 하면은 지금으로서 믿기 어렵겠지만 카카오톡, 네이톤 이런 게 잘 되면 우리 문자 서비스를 사람들이 안 쓰지 않겠냐. 건당 20원인데 1년에 몇천억인데 그 네이톤을 발전시키면 안 돼. 대박. 라고 해서 결국 카카오한테 확 밀렸네. 세상이 바뀌는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화상회의 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줌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게 사람들이 그냥 뭐 이게 좀 뜬데 외국에서도 많이 한대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 창업자가 에릭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 원래 그죠? 중국에서 원래 영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민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영어가 올라오고 심지어 지금은 말로 해야 되는
말로 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의 창업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명예를 동시에 지니고 이게 있죠. 나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견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뜬금없이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거야. 네. 재산이 막 늘어나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아마존에 주문을 하니까 집에서. 네. 그러니까 막 거기 돈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그 재벌이 된 그 부자들 중에 또 한 명이 이 줌의 에릭 유안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4조 7천억이에요. 4조 7천억. 4조 7천억. 4조 7천억. 한 사람이 하루에 1억 한 280년 쓰면 1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조 7천억을 쓰려면은 뭐 계산도 안 돼. 내가 좀 써줄 수 있는데. 네, 저도 써줄 수 있는데. 많이 써줄 수 있는데. 이게 그만큼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게 대박이다 했는데 이게 또 항상 이게 뭐 잘 나간다 싶으면은 또 뭔가 또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네. 뭐 뭔가 리스크가 있었어. 미국에서 쓰지 말라고 뭐 얘기했던 것 같고.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안 이슈인데 이것도 또 묘하게 중국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뭐가 있다. 화웨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미국에서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끼리 재미있는 어떤 거를 돌리면은 뭐 화웨이나 아니면 샤오미를 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재밌는 짤방을 올리면은 잠시 1초 뒤에 시진핑이 웃는다는 뭐 그런 농담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샤오미잖아요 지금. 그러네. 그렇죠. 이거 통신 기능이 1도 없는 그냥 칠판이에요. 몰래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몰래. 그래서 그럼 되게 보면은 이제 미국 남성 여성 3명이 웃고 있고 요 한켠에 시진핑이 같이 웃고 있는. 그래서 재밌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더군다나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놓고 스파이짓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비슷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보안 이슈. 네, 그렇죠. 중국 관련? 네, 중국 관련? 네. 그래서 보안 이슈가 터져가서 특히 이제 기업 화상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지 않을 겁니까? 해서 그래서 그런 보안 이슈가 터져가지고 줌을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자. 특히 정부 관련된 이게 줌 실제로 사용하시던 분들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확 치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상한 그림 던져놓고 나가고 뭐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게 보안상에 좀 취약한 게 아닌가 그래갖고 좀 쓸 때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결국 이게 서버가 뭐 중국에 있다고 그랬나? 아니면 뭐 중국을 경유하는 서버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 백도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뭐 제조국이나 제조하는 뭐 회사 아니면 창업자가 이제 슈퍼마스터 권한 같은 걸 이용해서 애시당초 그거를 해킹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게 심어져 있으면 사실 굉장히 빼내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백도어는 또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쪽으로 해서 경로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네, 백도 말 그대로 뒷문이니까 이미 뒷문을 몰래 설치해놓고 집 우리는 정문만 있는데 이제 문을 설치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집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처음부터 몰래 주인 모르게 문을 만들어놓고 그냥 열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기생충 같은 그렇죠.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미국 제품 사용하면은 뭐 그런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이제 뭐 샤오미를 비롯해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맞아.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런 이슈가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이 뭐 이제 그 데이터 경로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우리는 중국적으로 경유하는 서버를 안 쓰겠다. 뭐 이렇게 그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줌 말고 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뭐 훨씬 보안이 안전하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막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어지간하면 줌은 교육할 때 원격 교육할 때 쓰지 말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던데 뭐 있죠 이게 비슷한 게? 뭐 최근에 뭐 기사 나왔었던 뭐 MS 팀즈도 있을 거고요. MS 팀즈. 그 전부터 사용했던 구글 행아웃. 구글 행아웃. 구글 행아웃이 그거였나? 행아웃은 다시 미트 행아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상 통화 쪽에 가깝고 미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네이버 라인 웍스 해가지고 이제 기본 통화 말고 뭐 화면 공유 그다음에 영상 통화 이런 것들에서 이제 네이버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먹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사내용 메신저로 많이 쓰는 잔디 같은 경우도 화상회의 툴로 이제 점점 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 시스코에서 나온 웹엑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예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안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하던데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스마트 교육학계 조기성
그 학회장님, 네. 그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네. 얘기를 할 때도 조기성 선생님도 뭐 줌도 좋고 다 좋은데 그 MS 쪽이나 아니면 시스코 네. 쪽을 사용하기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느 쪽이 되든 사실 우리는 재미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되게 중요한 그 회사 회의 같은 거 하는데 갑자기 외부인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보고 네. 있으면 이건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화상 통화는 우리가 옛날에 좀 해봤고 네. 저는 화상 통화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겸연쩍어 나쁘끄럽고. 저도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나 내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화상 통화를 하자고. 네. 그래서 그걸 자꾸 나한테 보내는 애가 있는데 네. 넌 남자 둘이서 여자면 그래도 혹시 모르겠는데 남자면 과감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화상 전화에서 이제 화상 미팅 네. 쭉 가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나같이 겸연쩍은 사람들도 네. 이제 화상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 디지털화가 되는. 그렇죠. 나 노인네 같다. 저희가 예전에 쿠팡 얘기할 때도 쿠팡 맞아. 편해요 싸요 얘기해봤자 나는 그냥 마트 가서 보고 사는 게 좋아라고 하면 맞아. 안 됐는데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쿠팡 할래 죽을래라고 말하면 무조건 쿠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지금 사실 뭐 화상통화나 미팅이 싫어하는 사람은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어도 사실 저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내 우리는 솔직히 얼굴이 그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 별로야. 보고 좀 기분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전 세상이 진짜 뭐 예수 탄생에 비견될 만큼 이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여튼 BCAD처럼 완전히 달라지니까 줌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이 바뀌고 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겠죠. 네, 이제 우리가 디지털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